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입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고요. 오늘은 독특하게 화이팅 한번 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좀 시장이 안 좋았죠. 오늘 독특하게 좀 준비를 해봤고 뭐 제 예상대로 오늘부터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등이 아니고 나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은 좀 내 편이라는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월요일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금요일과 월요일이 지나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반등 형태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등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든지 내지는 저가 반발 매수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이유를 대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내 편이다.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뭐 이런 명인의 복귀 이런 시간보다 늘 가슴 속에 이걸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신용장고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이런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신용장고가 뭐 방송용으로는 좀 줄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신용장고가 왜 줄지 않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결국은 지수 하락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기관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주식도 내가 사면 올라가야 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네. 본인밖에 모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면 주식이 올라야 돼. 본인밖에 모르는 거죠. 본인의 모습을 몰라요. 일단 언행일치가 안 되죠. 언행일치가. 자 보십시오. 주식을 딱 사요. 제가 한번 액션을 취해보겠습니다. 야, 이 종목은 무조건 100% 간다. 확신을 딱 갖고 기업 분석을 딱 했습니다. 수급 좋고 기술력 좋고 it's okay. 한번 밀어붙이자.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일. 찔리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3일 만에 손절. 언행일치가 안 돼요. 언행일치가. 기업 분석하고 다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벌써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지만 말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대외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뭐 세계 다 피터 렌치까지 누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받아들이고 나의 인내심, 시간은 내 편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번 시장의 한 4일 동안의 흐름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결국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주식이 내가 사면 올라가야 됐다는 사람들은 다 손절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부터 오늘은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장 흐름보다는. 물론 명인의 복귀 시간이 오늘 어떤 섹터가 움직였고 내 포트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연구를 하는 시간이고 복귀를 하는 시간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전일은 이제 노예 해방일이라고 이제 뭐 쉬었습니다. 미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지금 2%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대 올라간다는 이유는 오전부터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뭡니까? 저가 매수. 심플하게 좀 쓰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선반영. 여기까지 나가면 뭐 재미없죠. 중수죠. 세 번째.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야죠. 전문가라면. 그게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민준 전문가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리고 다른 대외 변수. 다른 대외 변수는 없을까? 예측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아까 저가 매수일 수도 있고
긴축에 대한 0.75%의 선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던 그것은 뭐 흔한 정보의 전달이고,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먼저 기납법적으로 결론을 내본다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물을 써드렸고요. 뭐 오늘부터 반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네 번째 대외 변수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가능한데 시장은 흔들 만한 늘 대외 변수가 예측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외 변수를 다 읽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때로는 묵묵히 버티기도 해야 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귀신에 홀리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요. 네. 저도 그래 본 적 있죠. 대외 변수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네. 올라가는 건 가능할 것 같다. 대외 변수가 있는데 3가지 정도다. 해놓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느냐? 역시나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요소는 코스피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역시나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거셌습니다. 특히 외국계 IB 투자 매도세 여전히 했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좀 방어를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좀 이상한 게,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고점이. 근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결국은 삼성전자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원달러 환율을 좀 부추겼다. 그런데 오늘은 떨어졌어요. 왜?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다. 그러면 여기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미국 시장도 가능하지만 한국 시장도 가능하다. 가능한데 대외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럼 국내 시장 대외 변수부터 좀 보고, 오늘은 섹터에 투자를 별로 안 하겠다 했으니까 국내 시장의 대외 변수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 시장은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면 미 시장의 대외 변수는 뭐냐? 오늘부터 이제 앨런입니다. 내일이 파월이고요. 파월 의장이 상원, 하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이게 대외 변수입니다. 미국 시장 분명히 오르는데 앨런 의장은 첫 번째, 약간은 그래도 시장을 달래주고 있어요. 매파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기는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좀 시장 달래기가 있고, 문제는 파월이에요. 언행 일치가 안 되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네. 물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0.5% 하겠다, 0.75는 절대 안 올리겠다 해놓고서 0.75 올렸어요. 뭐 피노키오입니까? 세계 경제 대통령이 이렇게 입에 말의 무게를 몰라서야 이 상원과 하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스탠스는 뭐다? 무조건 매파. 그러면 내일까지는 반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일도 반등이고요. 이날이 문제예요. 제롬 파월 의장의 상원과 하원에서 얼마만큼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할 텐데 시장을 좀 어루만져 줄 거냐,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다 지우고 미국 쪽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2위에서 결국은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와 미국은 대리전 양상이다. 전부 다 무기 팔아서 이권을 챙기고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긴축 때. 미국이 택한 건 뭐 걸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주식이나 경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이권을 챙기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팔아가지고 다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있어요. 이걸 유럽연합에서도 모르지 않거든요. 네.
에너지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미국에 뭔가 협상은 나서지 않고 푸틴에게 머리를 숙일 일은 없죠. 그래서 구룡 외교, 사우디를 왕따 시키기로 했는데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EU 연합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죠? 나토의 수장은 거의 미국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어땠습니까? 가입 막았죠. EU 연합이 됐을 때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목요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시아가 디폴트가 결정 예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안 나서니까 유럽연합에서 나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외 변수는 내일까지는 일단 체크를 해보니까 오를 것 같다 정리됐고 제롬 파월 의장의 시장 달래기는 물음표예요. 그럼 관망세. 이거 이유 또한 모르겠습니다. 관망세. 그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시장이 안 좋을 공산이 크다. 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죠? 불확실성.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 좀 와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보트는 섹터는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섹터를 보는 게 아니고 지수 반등에 따른 리바운드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뭐 농업, 비료, 전쟁, 기계 좀 지겹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뭐 이제 세계 식량난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움직이니까 각국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각국 자국 통화와 환율 차이가 생기겠죠. 왜? 모든 걸 다 달러로 결정해야 하니까. 그러면 좀 선진국은 그나마 차이가 덜 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외환 보유고가 낮거나 개발도상국들은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발버둥밖에 없죠. 뭐 팜유 올리고 밀가루도 올리고 아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결국 원자재 급등으로 가는 거죠. 뭐라도 해야겠거든 자기들도. 뭐라도 해야겠거든. 미국이 참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습니까? 팜유 올리고 러시아한테 기름 받았잖아요. 네. 동참 안 했죠. 결국은 여기는 언젠가 끝날 파트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좋아요. 수출 제한 이후에 보니까 국내 곡물, 뭐 비료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45%, 30%, 80%막 이렇게 올랐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잠재울 만한 어떤 모멘텀의 시기가 오느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EU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섹터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또 뭐 팔아먹어야 돼요? 뭐 중장비라든지 기계 팔아먹어야 되죠. 건설 기계에 대한 반등이 오늘 또 나왔다는 거죠. 자, 뭐 해인 오늘 차트 모습 좀 보시겠는데 오늘 4%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건설 기계도 지금 괜찮아요. 건설 기계도 확실히 괜찮은 부분이고 우크라이나가 일단락이 좀 되면 좋은 쪽으로 뭐 곡물 비료 쪽은 좀 내려갈 거고 이쪽은 재건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네. 협상이 잘 안 돼서 곡물 비료가 더 갈 수도 있고 협상이 잘 돼서 건설 기계가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현대건설 기계도 오늘 상당히 주가가 괜찮았었습니다. 자, 현대건설 기계 모습인데 뭐 오늘 나쁘지 않았죠. 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승폭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뭐 위에 좀 꼬리가 달린 건 역시나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파트가 좀 재밌는데 여기는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최근에 이 부분은 인정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솔루션이죠. 뭐 신재생의 에너지 파트는 올해 확실하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좀 쉬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냥 G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G드래곤은 아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건 결국은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로 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요 앞에 조금 더 대명제는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탈탄소, 친환경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순환매로. 근데 오늘은 이제 새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새만금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주식하신 주린이는 모르겠지만 새만금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핫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수상태왕광이더라고요. 이제 물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조금 가시화된 게 9월에 착공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9월에 착공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올랐고 이 새만금 솔라파워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태양광 발전 규모로 따졌을 때 최대라고 합니다. 역시나 뭐 하나솔루션. 저는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대중관세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과연 폴리실리콘 저가 매수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때 당시 OCI는 분명히 중국 공장에 불이 나서 득을 본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대장주 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럼 난 대장주가 좀 싫다. 그럼 이제 후발주자죠. 오늘 SDN도 괜찮았습니다. 12% 올랐고 물론 매매가 걸맞겠죠. 그 다음에 뭐 S에너지 뭐 여기도 뭐 괜찮았고요.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하나 더 가면 뭐 유인텍 같은 거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죠. 뭐 후발주자로 해서 매매로 가든 뭐 대장주로 해서 투자로 가건 그건 시청자분들의 몫이지만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은 테마보다는 다시 주도주의 섹터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오늘 게임주들이 조금 반전을 좀 하던데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게임주 이꼴 지금 카카오 게임주를 보고 계신데 예전에는 NFT 이렇게 묶었잖아요. 뭐 다른 주도주가 있고 본연의 업종이 있는 데다가 뭔가를 묶었죠. 본래 업종이 있고 플러스 뭐 NFT 본래 업종이 있고 플러스 메타버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체적으로 도생을 하기보다는 결합 요소를 찾아갖고 가는 거였는데 오늘 게임주의 반등은 자체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결합 요소가 아닌. 카카오 게임주에서 뭐 지금 우마무스메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흥행을 하고 있어요. 신작이죠. 게임 신작. 게임주니까 게임주로. 게임으로 신작. 신작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게임을 안 해봤는데 앱스토어에서 첫날 1위를 했다고 해요. 지금 뭐 오딘 이후에도 굉장히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본래의 본연의 업종을 잘하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게임사는 신작 모멘텀이 최고다. NFT나 뭐 메타버스 결합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위메이드 믹스처럼 본래의 업을 잘하는 회사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죠. 자, 이제는 뭐 신정부 정책 수혜 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상황 설명을 했고 오늘 부동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신정부에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은 좋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에 건자재 대란이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신정부든 구정부든 부동산 정책의 이슈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코로나 다음에 1순위예요.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은. 물론 좀 깊이 들어가면 한국의 집값을 잡는 것은 국내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면 미국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임대차 3법 개선 지시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런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좀 바꿔봐라. 뭐 이렇게 있었고 원자재 이제 급등을 막 하니까 이런 정부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죠. 건자재 막 대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또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까지 좀 하겠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부동산 정책에서는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플로우를 타다 보니까 부동산 종목들이 올라요. 삼성물산도 올랐고 3일 기업공사 등등 오늘 반등이 괜찮았었습니다. 이제 이슈화가 얼마만큼 계속되고 정부에서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냐에 따라서 섹터가 좀 반응하리라 믿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건설 섹터는 싸긴 쌉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많죠. 부동산 정책에 따른 뉴스 플로우를 보고 할 거냐, 밸류나
금리 인상에 따른 좀 타격을 보고 할 거냐, 이런 부분, 아니면 또 건자제를 할 거냐,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각각의 전문가들과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자, 마지막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인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오늘 밤인데, 오늘 앨런 재무장관의 이제 발언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제롬 파월 전에 의장이었었죠. 연준 의장이었는데 전부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ECB 드라기 총재하고도 동문수화가던 사이고요. 그런데 원래는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띠고 있어요, 이분도.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통화 정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한계치예요.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경기는 강하다. 그래서 내일 반등을 생각하고 있고요. 증시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서 볼까요? 증시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등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 등락 가능성이 있는 대변수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파월이에요. 얘는 비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행 일치가 안 됩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연준 우장 안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말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분석이 치밀하지 않았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EU 가입 여부. 이거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안 됐는데 유럽연합 가입이 되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날이 세워지느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느냐, 이 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반등세를 좀 즐기시고 이틀 동안은 좀 관망세를 즐기시는 게,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즐기고 목금은 조금 관망을 해보는 거. 물론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진다는 말은 급등한다는 거죠. 다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디폴트가 임박했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궁금한데, 러시아 디폴트로 갈 수 있는 걸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죠.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대응책을. 근데 러시아 디폴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바로 또 손절을 한다. 이것 또한 아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뚝심. 지금 귀신에 올리면 안 됩니다. 언행일치. 주식시장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철저한 멘탈 관리. 요 세 가지입니다. 뚝심 가지고 화이팅 하시고 주식시장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고 멘탈 딱 잡으면 또 좋은 시절 옵니다. 시간은 누구 편이다? 우리의 편이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내일 공개 방송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 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200명 밑으로 들어오시면 늘 예상대로 말씀드렸지만 공개 방송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